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해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아마 현대인들은 선생님 다 해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해독이 필요 없는 필요하지 사람. 않은 사람은 네, 다 맞습니다. 노출돼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심각성은 조금씩 다를 텐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해독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네. 독소가 쌓이게 되면 내 몸에 어떤 반응으로 먼저 올까? 자, 궁금하죠, 그죠? 네. 예, 대부분 뭐 많지만 대충 우리가 그런 거를 체크해 본다면 이제 먼저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1단계에서 6단계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봐요. 네. 그래서 먼저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피곤해요. 해독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피곤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무거워요. 네. 그러면서 어깨가 막 결려요. 왜 우리 저기 뭐 일하다가 막 어깨 자꾸 결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독성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우면서 어깨가 결리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변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또는 과민성 대장이 있으면서 아랫배가 이렇게 옛날보다 이렇게 푹 나왔어요.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해독의 독소의 초기 단계, 1, 2단계 정도. 왠지 얼굴에 뭐가 나오는 걸로 피부. 네. 살펴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네, 3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네.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하다, 결린다, 무겁다, 컨디션 안 좋아 이런 정도의 증상에서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조금씩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몸이 많이 팅팅 부어요. 그리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잇몸 같은 출혈들이 많이 생기고 피부 변화가 생기고 탈모 증상들이 함께 네. 생기게 됩니다. 총 6단계 중에서 이 심각한 증상들이 이제- 겨우 3단계예요? 네, 제일 심각한 증상은 불치병이죠. 사망이죠, 그죠? 네. 그래서 3단계 정도부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탈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론 나이나 남성형 탈모 이런 거는 뭐 유전적으로 어쩔 수 네네. 없지만 그냥 우리 그 몸 피곤해서 퍼석퍼석해지면서 이렇게 탈모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독성 중에 한 3단계로 진행이 돼서 이때부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4단계 정도부터는 사람들로부터 너 요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살이 찌고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요즘 저보고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계속 물어요. 환자들이 원장님 요즘 환자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제가 생각해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외형적으로 피부가 거먹거먹하고 왜 그 때깔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얼굴에 기미 같은 것도 좀 생기면서 네네. 그럴 단계가 4단계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5단계부터는 이제 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종합 검진 갔는데 제가 혈압이 있대요. 고지혈증이 있대요. 네네. 그다음에 지방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대요. 이런 질환들이 생겼으면 이제 독성이 점점 진행이 돼서 외부에 표출을 하다가 드디어 질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도록 이제 병이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네네. 이때가 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혈압도 왜 이전에는 한 번씩 혈압이 올랐는데 이제는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정도로 혈압이 올랐고요. 혈당도 이제 조금씩 경계치였는데 이제는 내가 당뇨 환자라는 이제 진단이 될 정도로 진행이 되죠. 이때 정도 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해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상당수는 내가 이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해독을 한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6단계가 되죠. 무섭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당뇨 환자, 파킨슨 환자, 심지어는 치매, 암 이런 질병까지
독성에 의해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치매, 파킨슨, 네, 암, 다, 조금 더 젊고 건강했을 때 해독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치병, 치미병이라. 그래서 불치- 좋은 의사는 이제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해요. 그런데 네. 위대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 그게 위대한 의사예요. 그래 병을 치료하는 의사보다는 병이 생길 걸 예방하고 그걸 미리 치료해 주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전에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죠? 네네. 피곤하다, 어깨가 결려요,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런 증상들. 그러다가 나중에 검사했었을 때 이상이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네.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여기 독소 체크리스트라고 47문항 긴 문항이 있는데 네. 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독소 체크리스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7문항이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비디오면 네, 그렇죠. 쫙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오디오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네. 이게 이제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해독에 관련된 서적들에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이렇다면 네네. 이렇게 하라는 모든 점수가 평가지가 그렇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논문들도 만들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자, 이 평가들을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문항당 1점, 2점, 3점일 경우도 있고 5점, 10점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에 자세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 검사를 45문항을 한번 해서 내가 이런 게 있다 없다 라고 OX 로. 했을 때 예, OX 정도로 생각하셔서 이 중에 47문항 중에 적어도 40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심각한 독성에 노출돼 있구나. 네. 치료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중에 한 3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네.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경계치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그래야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30개 이하다라고 하면 15개에서 30개 이하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내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15개 이하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OX로 한번 우리가 네네. 하나씩 얽으면 오디오니까 이거 리플레이해서 계속 들으면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럼 그럼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번. 네. 석유화학 약품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 편입니까? 네. 예로 페인트 작업, 헤어스프레이, 파리 모기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자주 노출된다 그러면 5고 음.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하다 그러면 X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2번. 농약이나 제초제에 얼마나 자주 노출됩니까? 네.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혹시 선생님 이거 과일에 묻어 있는 농약 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고 야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전혀 안 씻고 먹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요즘 거의 씻어 드시겠죠. 그러니까 물로 그냥 씻는 정도면 네. 뭐 그 정도는 뭐 큰 네, 영향이 괜찮은 없다고 걸로 보면 되겠죠. 네, 보시겠죠. 3번. 오염된 공기를 얼마나 자주 접하게 됩니까? 네, 도시에 있는 사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도로 오겠네요. 그럼요. 실내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맞습니다. 좋은 공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네. 4번. 번화한 도심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네, 사실은 3번, 4번과 맞물리는데 번화한 도심에 살지 않고 시골에 있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 있겠죠. 뭐 그쵸. 예를 들어서 작업 환경이나 네네. 이런데 그런 거 변화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
조제한 약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두통약, 내복약, 기타 물약, 한약 등을 얼마나 자주 복용하십니까? 네. 이거는 뭐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은 꼭 복용한다라고 그럼 하면 오. O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배가 고프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이렇게 끼니를 거른다. 이렇게 네네. OX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고프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는 게 문제가 되나요, 선생님? 뭐가 문제가 되냐면 끼니를 거르는 문제보다 배가 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항시 배가 부른 거. 네, 더부룩하고 그건 위장에 독소가 많아서 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항시 배가 고픈데 이거는 건강한 건강한 겁니다. 배가 겁니까? 고파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7번.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품을 어느 정도 드십니까? 네, 거의 안 먹는다 그러면은 해당이 되고요. 네. 뭐 자주 먹는다라면 아니라고 하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통조림이나 냉동식품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네, 이것도 거의 안 먹는다와 그다음에 내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런 거를 먹는다라면 O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9번.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네, 먹는다 안 먹는다. 네. 담배를 피우십니까? OX. 네네. 10번이었고요. 지금 11번.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네, 이거는 일주일에 거의 못한다라고 하면 X고요. 일주일에 1, 2회 이상은 한다라고 하면 O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12번이요? 아말감으로 충치 치료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OX예요. 아니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금으로 바뀌었다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느냐? 네. 근데 그게 치료 순간에만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안 좋은 건가요? 계속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말감은 우리가 요즘 다른 걸로 바꾸는 치료들을 네네. 많이 하죠. 13번. 치아에 신경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OX. 예. 14번. 섬유근통 증후군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OX로 하시면 섬유 됩니다. 근육통이요. 네. 네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네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온 몸에 아픈 거.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거 엄청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15번. 관절염으로 얼마나 자주 고생하고 계십니까? 네, 있다 없다. 네. 그다음에 장염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17번. 소화 불량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없는 경우와 그다음에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경험한다라는 거 OX로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18번. 트림이나 배에 가스가 차는 거북한 경험을 자주 합니까? OX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19번. 설사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네, 이거는 없는 경우가 있고 대변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정상변 보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매주 한두 번 이상은 하는 경우는 O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번. 빈혈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OX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간염이나 간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네. 22번. 담낭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네. 23번. 눈이 건조해지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네. 이거는 거의 없는 경우보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경험하는 경우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눈밑이 처지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 눈이 뻐끔해서 눈이 막 처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처지는 느낌. 네. 실제로 이렇게 볼 때 사람 눈이 뻐끔하고 너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왔어 이런 이야기죠. 네. 25번에 바로 다크서클이 나오네요. 나옵니다. 눈 네. 언저리에 다크서클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네. 그래서 없는 경우와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6번 두통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없냐? 일주일에 두세 번 있느냐? 네. 27번. 화학 물질의 중독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 28번 염증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여자들은 약간 질염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광염 이런 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우리 편도가 잘 붙는 거, 그런 것도 편도선염 염증이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9번. 만성 피곤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 자가 면역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이 어려운데요. 베체스병
크론병, 아토피, 류마티스 네. 뭐 이런 것들 네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31번 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2번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33번 충농증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있냐 없냐? 네. 34번 혀가 부어오른 적이 있습니까? 혀가 아프고 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구내염 생기는 거로 생각하시면 설염 생기잖아요. 입에 혀에 빵꾸 나는 거. 네, 그런 것들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35번 무관심증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네.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저기 정신적으로 이게 둔해지는 거 있죠. 의욕이 없고. 그럼요. 멍해져서 세상에 뭐 그래 그건 그건가 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의 요즘 보도, 뭐 대한민국 위기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전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죽으면 거. 되지. 뭐 이런. 네. 네, 36번. 자신의 에너지 레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열정적이다 아니면 에너지 레벨이 없다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37. 정신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잘 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 이렇게 이성적인 보시면 돼요. 판단을 잘 하는지. 네. 38번 정신 집중이 떨어지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내가 요즘 집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판단하시고요. 39번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40번 몸이 나른하고 졸린 정세가 자주 있느냐. 네. 41. 화가 나거나 짜증이 얼마나 자주 발생됩니까? 네. 뭐 애 키우다 보면 짜증 나고요. 이거 주변에 어떤 인간이 그렇죠. 있느냐 뭐 일하다 보면 짜증 나죠.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아닌 이유 없이 내가 감정 괜히 기복이 생길 짜증이 때. 난다라고 하면 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42번이요? 감정 변화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십니까? 네. 네. 이유 없이 감정 변화가 있는데 네네. 있죠. 네. 43번 우울 증세가 얼마나 자주 발생됩니까? 예. 44번 불면증이 있느냐 없느냐. 네. 45.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없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네. 46번 피곤이 잘 풀리지 않는다. 네. 47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네. 스트레스가 내가 요즘 너무 내가 생각할 때 주관적이지만 있느냐 없느냐를 네, 네.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47문항 중에 내가 4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개 이상이 되면 내가 관심 깊게 해동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네. 15개 이하다 그러면은 뭐 없는 거나 다름없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해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많다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해독으로 인한 질병이 어떤 거고 내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네. 그다음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될지 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